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봄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작년 한 해 우리 모두 코로나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봄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잖아요. 여러분 봄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오늘 제가 전하는 얘기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이민정이라고 하고요. 남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3남매 엄마입니다. 6살, 4살, 2살 세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저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고요. 대학원에서는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고요. 아이들 낳기 전까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텐트 메이커라고 자비량이라는 형태의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생계는 스스로 책임지면서 목회는 봉사직으로 감당하려고 이렇게 아메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친한 언니, 고마운 언니, 꿈언니, 또 누나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려고 그런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봄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꽃을 한 송이씩 선물하고 싶어요. 자, 다 받으셨나요? 꽃 받으시니까 기분 좋아지시죠? 그 기분 좋은 마음 가지고 제가 오늘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소비가 소득이 되는 소소한 이야기라고 제목 붙여봤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가 끝날 때쯤에는 소소한 이야기 아니네? 대단하네? 아마 이렇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연필로 미로의 시작부터 끝까지 최대한 빠르게 가보라.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확인하라. 자, 머릿속에 연필을 드시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잘 맞췄죠? 여러분도 아마 지금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금방 정답을 보여드렸지만 잘 푸셨을 거예요. 쉽더라고요.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냈지? 하고 정답지를 확인하니까요.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제임스 히긴스라는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이자 대기업의 컨설턴트로 유명한 분이 고안한 탈출 미로라고 해요. 한 대기업 강연에서 냈던 문제인데요. 미로 안이 아니라 밖으로 눈을 돌린다면 다른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다시 볼까요? 미로의 시작부터 끝까지 최대한 빠르게 가보라고 했던 거예요. 미로 안으로 가란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말장난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 문제는 우리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프로슈머 파워라는 책에서 봤습니다. 이 책의 저자 빌 케이는 이 미로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미로 안에서 선을 긋느라 애쓸 뿐이다. 다른 방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 고정관념을 깨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정말 큰 기회, 그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삶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고정관념을 버린다면 전혀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Think Different. 여러분 모두 좋아하시는 애플사의 초기 광고 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좀 그 고정관념 내려놓고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삶을 살려면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 5년 전과 지금 내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5년 후에 내 삶이 달라질 것을 기대할 수 없겠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까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더라고요. 다른 삶을 살기 원한다면 5년 후에 내 삶이 달라지길 원한다면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경제 사이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가정은 대부분 직장 아니면 자영업, 전문직에서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수입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소비 지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요, 옛날 얘기예요. 저축하고 목돈 마련해서 투자해서 자산을 만드는 거.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가능했습니다. 조금 아껴서 쓰시고 저축하시면요, 집도 장만하시고 이전에 부모님 세대보다 좀 더 나은 삶으로 만드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저축은 저금리 시대고요, 투자는 막대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잘 투자했다가도요, 한번 잘못하면 있던 거 다 날릴 수도 있는 게 투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입이 늘 부족하죠. 왜냐하면 지출은 계속 늘어나니까요. 부채가 증가하고 수입의 부족이 계속해서 심화됩니다. 바로 가정경제가 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만드는 구조로 계속 악순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경제 사이클이 아메이 비즈니스랑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소비 지출이요, 단순 소비 지출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소비 정보를 만들어서요, 이 소비 정보가 자산을 만드는 사업, 그것이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무엇으로 선택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소비자는 가격,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는 더 가격을 우선순위로 따지게 되죠. 그리고 유행, 우리나라는 정말 유행에 민감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성능, 편리성, 또 AS도 봅니다. 하지만 이 품질과 안전, 이게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접한 이 식품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일들을 보도한 뉴스인데요. 여러분 봉지 보시면 다 아시는 회사예요. 국산 미역 100%라고 써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10년째 중국산 미역이랑 혼합해서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뭐 리콜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걸로 어떻게 다 보상이 되겠어요. 10년 동안 국산 미역인 줄 알고 우리 소비자들은 먹고 그렇게 믿고 먹어왔잖아요. 정말 끔찍하고요. 또 2018년도 기사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돼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타사 제품들도 줄줄이 다 중금속이 나왔다고 보도됐는데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소비자들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시즌이 지나면요, 괜찮겠지 하고 또 그 제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정말 마음 아픈 기사죠. 여러분,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다 기억하시죠? 이 뉴스가요, 이 기사가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2021년 3월 8일 기사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그들의 가족이 고통받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습기 살균제 공포가 치아까지 일파만파 퍼져서 정말 다 놀라게 했었죠. 그런데 이 역시 안타까운 건요, 이 대기업 매땡땡 이 제품을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시즌이 지나면 역시 그냥 대안이 없으니까 소비자들은 괜찮겠지 뭐 하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졌을까요? 그리고 또 이 기사는요, 정말 딸 가진 부모는 다 마음이 정말 쿵 내려앉는 그런 기사입니다. 유기농 생리대라고 써 있어서 샀는데 97%가 발암물질이 검출됐대요. 수년 전에 이 기사가 나왔었는데 2020년 10월 기사예요. 아직도 역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천연 제품 쓰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죠. 뭐 방금 나왔던 생리대도 만들어 쓰는 분들 계시고, 또 뭐 비누, 또 뭐 화장품 이런 거 샴푸 만들어서 쓰시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천연물질 베이킹소다도 오래 쓰면 아토피를 일으킨대요. 천연물질로 만든 제품 괜찮겠지 하지만요, 물론 방부제나 뭐 화학물질은 적을지 몰라도 안전성에서 또 떨어져요. 왜냐하면 부패나 오염이 쉽게 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먹고 뭘 쓰라는 거냐 이런 생각 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이 플랜 B,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봤습니다. 이 책은요, 아메이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인 리치 디보스가 쓴 책입니다. 지구에 대한 우리 회사의 사명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여기 보면 환경 헌장이 나옵니다. 전 좀 의아했어요. 환경 회사가 아닌데, 환경 단체가 아닌데, 생필품 회사에서 웬 환경 헌장? 근데 내용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메이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과 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서요, 왜 이 운동을 시작했는지 여기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개인적인 의지로 시작했대요. 어떤 법적 규제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회사가 처음 시판한 제품이 액체 유기세제였대요. 근데 이 세제는요, 인산염이나 용해제가 안 들어가 있고요. 환경에 어떤 유해한 것도 성분을 하나도 넣지 않았대요. 이게 가능할까요? 유기농하고 세제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요. 유기농 세제를 만들었대요. 얼마나 이 회사가 R&D에 연구에 투자를 많이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는 우리의 손자들, 그 손자들의 손자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그대로의 맑은 물속에서 우리가 자랐던 것처럼 자랄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윤만 추구하는 회사였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이 회사가 이윤만 추구하지 않고 좀 남다른 정말 훌륭한 가치, 철학을 가진 그런 회사라는 걸 전 이 책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홈케어 아메이 홈 세제 제품 라인입니다. 이 장면은요, 말레이시아에서 아메이 세제 광고를 할 때 쓰였던 장면이에요. 산속에 있는 강물에 세제가 막 흘러가는 그런 장면이 보이시죠? 어떻게 이런 광고가 가능할까요? 아메이 세제는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완전히 생분해되는 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물에 흘러가도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 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아메이 글로벌 회사 정경이에요. 미국 미시간주에 있고요. 1959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요. 회사 공장 뒤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죠. 강이 있죠. 그런데 여기가 1급수물이래요. 세제, 치약, 비누 만드는 회사인데요. 공장 어디에도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정말 인간과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메이 연구기술현황입니다. 세계적인 저널인 파이터 뉴트리언트 이 커버 페이지에 실렸던 이 자료예요. 알티코는 아메이의 모회사인데요. 아메이 회사에 대한 평가가 연구력 2위, 과학력 4위 이렇게 기록됐었습니다. 아메이는 어떤 기계나 과학 그런 회사가 아니죠. 기술 회사가 아니고 생필품 회사인데 연구력이 2위에 뽑혔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R&D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 알 수 있고요. 이 자료는 디스커버리 채널의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보도된 자료예요. 하단에 표에 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노팜이라고 써 있죠. 농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출처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메이 뉴트리라이트는 세계 4대 자사 농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생산부터 제조 공정, 유통까지 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회사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통시켜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85년의 역사를 가진 뉴트리라이트 건강보조식품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XS 2030 세대를 위한 이 스포츠에 관련된 건강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리 여성의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무엇보다 건강한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아메이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퍼스널 케어 우리 가족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 위생을 책임지는 바디 케어 라인이고요. 그 다음 이스프링 정수기 너무 잘 아시죠? 세계 판매 1위입니다. 뺄 건 빼고 남길 것은 남긴 인간의 건강에 가장 최적화된 완벽에 가까운 물입니다. 그리고 역시 세계 판매 1위에 빛나는 앰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입니다. 요즘 초미세먼지 너무 심하잖아요. 저는 새아이 엄마로서 이 청정기가 없으면 아이들 어떻게 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고마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메이 퀸 맛과 영양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리가 쉬워집니다. 요술 냄비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아메이 홈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히 생분해되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생분해성 세제입니다. 그리고 원포원 프로젝트 국내의 기업들과 상생하는 그런 제품들을 제공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먹고 쓸 수 있는 좋은 제품군들이 또 이곳에 있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제품들이요. 다름 아닌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입니다. 주방에서 사용되고요. 화장대에서 안방에서 사용되고요. 욕실에서 사용되고요. 세탁실에서 사용됩니다. 이 사진은요, 다른 데서 찍어온 게 아니고요. 저희 집 사진이에요. 저희 집 욕실에서 또 주방에서 아이들을 먹이는 비타민, 우리 부부가 먹는 것들, 또 화장실에서 쓰는 제품들, 또 주방에서 쓰는 인덕션과 kit냄비, 그리고 정수기, 청정기 다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삶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생필품들입니다. 우리 일상은요, 이렇게 생활이 소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양치하고 머리 감고 뭐하고 잘 때까지요, 다 소비예요. 그런데요, 이 소비가 현명한 소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될까? 현명한 소비란 무엇일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존 유통은요, 원가가 20%입니다. 그리고 80%는 광고 유통비로 쓰입니다. 사실 이 20%도 많이 잡은 거라고 해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3% 미만인 그런 제품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아메이는요, 파격적으로 원가의 40%를 투자합니다. 굉장히 고품질의 제품이 나오겠죠? 그리고 30%는 회원 가격으로 할인을 해줍니다. 모든 가입비도 안 받잖아요. 근데 가입하신 모든 분들에게 30% 할인해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기금으로 보너스로 마련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요, 여러분에게 고품질의 합리적인 가격, 편리한 홈쇼핑, 만족보증제도, 만족보증제도 뭔지 아시죠? 90일 안에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제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제품을 쓰신 분들에게요, 이 기금에서요, 보너스까지 준대요. 이게 바로 현명한 소비죠. 광고와 유통을 절감한 보너스 재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너스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궁금하시죠? 노력을 반영한 분배 제도예요. 아메이 코리아에서 여러분이 20만 점의 제품을 주문해서 사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20만 원은 의무 구입 비용은 아닙니다. 아메이는 가입비도 없고 의무 구입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20만 점이 최초 보너스 발생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해 보고요. 여러분이 쓰시니까 좋아서 동생한테 전달했더니 동생도 20만 점의 제품을 쓰고 이모도 같이 썼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나도 또한 아메이는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달받았기 때문에 알게 됐겠죠? 그분을 스폰서라고 해볼게요. 스폰서 역시 20만 점을 썼을 때 이렇게 보너스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이 어떻게 보너스를 받을까요? 먼저 제일 마지막에 전달받으신 두 분은 각각 3%의 소비를 했기 때문에 6,000원씩 받으시고요. 전달하신 여러분의 그룹에는 세 분이 같이 쓰셔서 60만 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36,000원 발생하지만 이걸 다 가져가면 안 되겠죠. 전달받으신 두 분의 캐시백을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24,000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내 스폰서는 얼마를 받을까? 궁금해지시지 않나요? 전 궁금했거든요. 스폰서 역시 6%의 구간에 해당돼요. 80만 점의 이 그룹 점수에서 6%를 곱하니까 48,000원이 발생하는데요. 역시 이 스폰서도 다 가져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그룹에 36,000원을 나눠드리고 12,000원의 보너스를 스폰서가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네 분 중에서요, 누가 제일 많이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시겠죠? 스폰서는 한 번의 노력을 했지만 나는 두 분에게 전달한 노력을 했습니다. 아메이는 철저히 노력한 만큼, 내가 전달한 만큼 보너스를 줍니다. 그래도 뭔가 깨림칙해서 스폰서를 한번 지워볼게요. 다시 계산해봐도 나와 또 나를 통해서 전달받으신 분들의 보너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선착순 아니고요. 회원수순 아니고 매출순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노력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두 분이 쓰시다가요. 거기서 그쳐지지 않더라고요. 또 세 분이 한번 같이 쓰시게 됐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요. 회사에서 선물을 줍니다. 정말 대단하죠? 매달 이 선물의 또 내용이 바뀌어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달에 신제품도 있고요. 또 함께 나눠 쓰고 또 써보지 못한 제품도 써보라고요. 회사에서 매달 바꿔가면서 여러분의 집으로 선물을 배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쓰시면 매달 선물이 와요. 제품만 썼는데 선물까지 주고 정말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 분이 쓰시다가요,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또 전달하시거나 쓰시는 제품들이 늘어나시게 되면요, 이렇게 15%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00만 원의 수입이 여러분에게 발생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100만 원 더 생기면 뭐 하고 싶으세요? 내가 평소에 좀 찍어놨던 가방을 살 수도 있고요. 옷을 살 수도 있고요. 또 내 아이에게 시켜주고 싶었는데 돈 때문에 고민했던 거 해줄 수도 있고요. 차를 바꿔볼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사 가볼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100만 원이 한 번 나오고 끝나면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매달 똑같이 정해진 날짜에 100만 원이 꼬박꼬박 나온다면 아마 지금의 삶보다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요, 이렇게 그쳐지지 않더라고요. 점점 성장해서요, 매출이 1,000만 점이 되는 때가 옵니다. 이렇게 1,000만 점을 달성하면요, SP라고 하는데요,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 걸리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150에서 250. 현재는 수익 구조가 더 좋아져서요, 300만 원 가까운 넘는 수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0만 점을 3번 달성하면 GP, 6번 달성하면 플래티넘, 여기서 6번을 더 달성하면요,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는 핀이 되는데요, 이 파운더스 플래티넘은요, 놀라지 마세요. 연봉 5천의 수입이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제품 나눠 쓰고 사실 공동구매한 거잖아요. 공유하기, 공동구매, 우리 이런 거 잘하는 건데요. 이렇게 공유한 것 뿐인데 공유를 조금 더 열심히 했더니 연봉 5천만 원이 된대요. 저는 이 설명을 듣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은 없었지만 한번 해볼 만하네,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요. 여행 점수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아메이의 핀 레벨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끝이 없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목표한 만큼, 노력한 만큼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메이의 철학이 녹아 있어요.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또 개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아메이의 가치와 철학이 녹아 있는 그런 보상 제도입니다. 아메이 30주년 기념해서 3개년 여행지가 발표됐던 자료예요. 2019년에 두바이 다녀오신 분들 계시고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베트남 여행은 취소됐지만 금전적으로 다 보상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시드니 여행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이아몬드 여행인데요. 다이아몬드 이상의 핀이 되면요, 1년에 한 번씩 또 다른 여행이 한 번 더 제공됩니다. 이 여행 밑에 보면 가로치고 자녀 동반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저 역시 제 아이들에게 이런 정말 좋은 여행을 평생 선물해주고 싶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마트를 바꿈으로 생기는 일이래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대단한 투자를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샴푸, 비누, 치약, 칫솔 이런 거 바꿔서요. 이전에 이마트, 저마트에서 썼다면 아메이마트로 한번 다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역시요. 막 투자 개념으로 어떤 막 돈을 벌려고 바꿔 쓰는 게 아니라요. 정말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 쓰면 2개 쓰고 싶고 한 번 쓰면은 평생 쓰고 싶은 그런 제품들입니다. 제가 오늘 소비가 소득이 되는 소소한 이야기라고 제목 붙여서 이야기를 시작했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소소하지만 마지막에는 대단하네 이렇게 느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시죠? 네, 소소하지 않죠. 연봉 5천까지 될 수 있고 그 이상의 수입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요. 개인에 따라 목표는 다 다르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봄 얘기했잖아요. 봄은 참 우리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꿈이라는 단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설레이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 하니까 이런저런 생각도 나시고 단어도 떠오르시고 누군가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다 공통점은요, 그 꿈을 생각할 때 마음 저 깊은 곳에 무언가 뭉클하고 무언가 꿈틀꿈틀 하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아메이 속에서요, 저는 그 꿈을 발견했고 지금도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아메이 속에서요, 여러분의 꿈을 발견하시고 찾아가시고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영화 철도원의 대사입니다. 그리움을 놓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